안녕하세요. 남성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는 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자소송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생소하게 생각하셔서 오늘은 간단하게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장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친구한테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렇게 소액인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거는 변호사 비용이 너가 받으려고 하는 금액보다 더 크면 사실상 실익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로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자소송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장을 접수해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전자소송 화면인데요. 여기에는 회원을 가입하시고 하면 손쉽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소장을 접수하려고 하면 그 아이디랑 비번으로 접속을 하시면 안 되고 아이디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셔야지만 소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시면 여기 가입자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를 보면 제출 서류 부분이 보이죠. 여기서 서류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100만 원을 빌려주는 거니까 이건 민사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민사소송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전자소송이 매우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일단은 민사 본안으로 접수하는 거를 전제로 한번 소장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류들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최초로 소장을 작성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소장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민사서류 소장이라는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 동의해 주시고 당사자 작성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민사서류 소장 1단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민사 작성. 첫 번째는 사건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여기 별표 나온 것들은 꼭 넣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선택을 보면 저희는 뭘 할 거냐 여기 많이 나오죠. 저희는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안 갚는 거니까 대여금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여금을 누르고 대여금 청구의 소라고 명칭이 바뀌죠. 그러면 청구는 재산권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가 금액인데요. 그 돈을 빌려줬을 때 소가는 소송의 금액, 내가 진행하는 소송에서 얼마를 청구하느냐가 쉽게 말하면 소가가 될 텐데 우리는 100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여기 소가 화면에다가 10만, 10만, 100만 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돼요. 뭐 기타의 여러 가지 소송이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든지 비재산권에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소가 산정하는 기준이 다 있는데요. 대여금과 같이 특정한 금액을 받으려고 하면 그 금액 자체가 소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금액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이라고 하고 법원은 일단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피고가 살고 있는 곳이 가장 기본적인 관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 주소지가 어딘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관할들이 있는데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피고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피고가 서울에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서울의 강남에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이 되는 거고, 관할을 잘 모르겠다 그럼 옆에 관할 찾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해당하는 동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강남구, 동이나무구나 치면은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뜨죠. 그럼 이렇게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목록인데 이 당사자는 소송의 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 그러니까 소를 제기받은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화면에 당사자 입력을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당사자 구분 표시가 나오죠. 그러면 당사자 구분 원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입했을 때 정보가 있으면 내 정보를 넣기 하면은 이렇게 내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고, 자연인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정 당사자는 해당 사항 없고,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갈 거고 당사자명, 그 가입했을 당시에 주소, 송달 장소도 동일하고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그리고 위에를 보면 원고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고를 입력하셔야겠죠. 자, 피고도 자연인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이렇게 대충 넣고, 자, 김개똥씨, 김씨가 아니고 똥씨. 네, 되시고 주소는 이렇게 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포스트시 강남에 살고 있는 도면 저기 살고 있는 것 연결을 다 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하면 연결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기프트 상자로 가정해보죠. 이렇게 되시면 주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송달 장소는 위화동이라고, 국적은 대한민국. 연락처를 아시면 연락처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넣으면은 이제 장점은, 만약 주소만 넣었을 때는 그곳에 없을 경우에 이제 다시 반송이 되거나 하는데, 연락처를 넣으면 이제 전화를 해서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송달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주민번호가 올바른 형식이 아니라네요. 그러면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르는 걸로. 아시면 넣으셔도 돼요. 근데 가능하면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면 주민번호를 넣으시는 게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송 이후에 이제 우리가 돈을 그래도 주지 않으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때 주민번호가 없으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특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번호를 아시면 주민번호를 함께 소장에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냥 저장을 해볼게요. 주민번호 빼고. 등록이 되었죠. 그럼 보시면 원고는 이제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피고는 김개똥씨가 100만 원을 빌려가셨는데 안 갚으셔서 피고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청구 취지인데요. 이제 청구 취지라는 거는 내가 뭘 요구하는 건지를 법원에다가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달라는 게 제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달라는 걸 법률적인 용어로 이제 표시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청구 취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달라는 것, 법원에 해달라는 요청, 내가 뭘 해달라는지가 바로 청구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청구 취지를 잘 모르신다 그러면 옆에 이제 작성 예시를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자를 포함한 그 금원을 청구하는 거라서 부대 청구, 이자 등 이유를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본 형식이 나오고 여기에 일단 원금을 써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100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갚는 날은 1년 전 오늘이에요. 그래서 2020년 5월, 오늘이 21일이니까 20일부터 언제까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민사상 이율은 5%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근데 내가 이유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5%는 청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과 갚기로 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는 날까지는 5%를 지급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소촉법상 연 12%까지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 100만 원과 민사상 이율, 그리고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이제 표시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러면 이게 1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소송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집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전에 이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이 피고가 돈을 안 갚으면 저희가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확정이 되기 전에 1심 판결만 나도 압류나 추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가집행이라고 하는데, 그 가집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문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거에 다 가집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전에는 가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소송병은 피고 부담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구 취지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 법원에 원하는 바를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구 취지는 내가 원하는 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작성해야 될 청구 원인이 있는데 청구 원인은 내가 이 청구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써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 취지는 내가 나에게 어떤 선고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라고 쓰시는 거고 청구 원인은 이유, 내가 이런 청구 원인을 하는 이유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다. 이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원고, 나죠. 원고는 2020년 1월 1일 빌려줬다고 할게요. 2020년 1월 1일. 근데 보통 2020년 1월 1일 이렇게 쓰지 않고 2020, 1월 1, 1, 그러니까 날짜는 보통 콤마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 라고 하시고 그럼 이건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20년 1월 1일 피고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고 2020년 5월 21일 이 돈을 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변제일인 2020년 5월 20일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고 현재 연락을 피하고 있다. 그럼 이제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라고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 대여금 같은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 돈이 더 크면 돈이 더 크게 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이유를 정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증거를 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설시하고 그 이유 뒤에 거기에 해당되는 증거는 뭐가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갑호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고가 되는 건 갑호증, 피고가 되는 건 을호증. 그래서 최초로 내는 거잖아요. 갑제 1호증이 되겠죠. 차용증이 될 거예요. 차용증이 있으면 차용증이 될 거고 보통 친한 사이에 차용증 같은 거 안 썼다 그러면 계좌 이체 내역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제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제 1호증 차용증을 넣던지 갑제 1호증 뭐 이체 내역을 넣던지 해서 내가 지급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넣으시면 돼요. 추가로 이제 뭐 얘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또 입증하고 싶으면 뭐 갑제 2호증,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렇게 증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제 1호증, 2호증, 3호증, 4호증은 증거 번호가 되는 거고 갑호증은 원고가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근데 대여금에 있어서는 사실 돈을 줬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줬다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 1차적으로 되는 거니까 갚았다 안 갚았다 이거는 피고가 이제 할 얘기인 거고 우리는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만 입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써도 사실은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청구 취지, 내가 법원에 요청하는 바 썼고 청구 원인, 내가 이 청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증 서류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차용증을 이제 증거로서 이제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용증 이제 첨부 파일로 하시면 되고 이제 예를 들면 그냥 있는 거 제가 아무거나 PDF 파일을 그냥 내보겠습니다. 뭐 이거 심판 정본이라고 돼 있는데 뭐 이렇게 그냥 넣어 보시고 등록을 누르시면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갑호증 번호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일명이 그냥 들어가니까 그 파일명에 차용증이라고 써줄게요. 그러면 이제 증거까지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내리셔서 이제 등록을 서류명 첨부 서류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작성 완료를 넣으시면 이제 성공적으로 저장이 돼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단계로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작성물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서면을
잘 작성했는지 그럼 여기 보시면 소장이 나오고 제일 나오고 이거 나오고 수업 공개 도서 나오고 그럼 총지는 저희가 저번에 요청한 이 소송의 목적 쓰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를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은 이제 다음 3단계 이제 소송 비용 납부인데요. 이제 소송 비용은 내가 얼마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뭐 100만 원을 청구하면 뭐 지금처럼 4,500원, 뭐 1,000만 원을 청구하면 뭐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청구하는 비용 대비해서 이제 인지대가 나오고 송달료 이제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보내야 되는 서류들의 비용이 있으니까 그걸 예납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4,500원과 51,000원을 이제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납부 방식은 뭐 가상 계좌이체, 신용카드 소액 결제도 있고, 그래서 편하신 방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부 당사자는 이제 제가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여기 원고가 나오고 당사자를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납부인도 이제 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소송이 진행이 안 됐을 경우, 뭐 이랬을 경우 이제 뭐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잘못했을 경우 뭐 환급 계좌를 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뭐 동일하다라고 하고, 납부 방식은 뭐 카드로 하셔도 되고 뭘로 하셔도 되고. 납부하시면 가상 계좌 납부은행 또 신용은행 보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서를 제기했고, 이제 송달료 얼마고, 원고, 피고 표시되고, 제가 제출한 서면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신한은행에 이만큼 돈을 납부하시면 되고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출을 누르시고 공인인증서로 서명을 하시면 이제 제출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인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을 경우 이제 간단하게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제 전자소송으로 알아본 거죠. 오늘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대여금 청구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매우 간단한 예였고요. 근데 금액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많은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소장을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나 뭐 기타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한번 그것과 관련된 소장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